네, 전기기기 이론 시간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류회로와 그다음에 교류 정류자기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전기기기 이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 정류회로인데 우리가 정류라고 하면 이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데 이 정류회로는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이오드를 사용한 것과 그 다음에 SCR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다이오드와 SCR 정류회로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이오드와 SCR은 동일하다 보시고요. 다이오드에서 단상과 삼상이 있습니다. 단상과 삼상이 있고 단상에는 반파 전체의 반만 정류하는 것, 그 다음에 전파가 있어요. 전파. 그 다음에 삼상에도 반파와 전파가 있습니다. SCR은 다이오드 정류회로에서 위상각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위상각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한데 그래서 먼저 다이오드 정류회로에서 단상 반파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순서대로 하는데 우리가 모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해한다기보다는 암기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즉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에서 각각의 출력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맥동률이라고 있습니다. 맥동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지 않아요. 그 결과값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단상 반파 정류회로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보세요. 단상 반파입니다. 얘는 다이오드가 하나 사용된 겁니다. 보세요.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단상 교류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부하예요. 부하. 이렇게 해서 이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을 봅니다. 했을 때 보세요. 지금 단상 교류 입력을 가했으니까 입력은 이러한 정연파 교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 먼저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보세요. 정연파 교류에서 얘가 플러스고 이렇게 할게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것은 전류가 보세요.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합니다. 플러스.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제 교류에서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이런 파형이 1초에 60번 반복하는데 편의상 마이너스라고 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뭐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다이오드 입장에서 보세요.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빨간색은 빨간색 방향으로 흐를 때 다이오드가 전류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저항에는 부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출력 저항에는 어떻게 이러한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즉 100V를 인가했다면은 한 0.7V 정도 깎아먹고 99.3V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다이오드의 특성상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다이오드 전류 못 흐르죠.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에서는 흐를 수가 없어요.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파 중에서 반만, 전체 파 중에서 반만 해서 반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파만 정류한다. 그래서 단상 반파 정류회로라고 합니다. 단상 반파 정류회로인데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뭐 외워주셔야 될 것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랬을 때 ED는 얘는 뭐냐면 D가 뭐요? DC 직류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얘는 뭐요? 얘는 지금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극성의 변화가 없죠. 모두 위에 있습니다. 위에 0, 위에 0 하니까 얘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직류입니다. 얘는 직류예요. 그래서 이 D는 직류 출력값이에요. 직류 출력값, 출력 직류값. 그래서 이 D는 입력한 이는 여기에 넣어준 전압의 시력값입니다. 시력값.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E는 넣어준 전압의 입력 시력값이고요. 얘는 출력인데 직류죠. 그런데 얘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시력값 평균값이요. 얘가 0.45배입니다. 나온 전압은 넣어준 전압의 0.45배. 근데 얘가 0.45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분의 루트 2. 예. 파이분의 루트 2 하면은 이것이 계산해 보세요. 0.45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E는 입력 넣어준 시력값이에요. 시력값. 회로 이런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 순식값, 치료값, 평균값이 있는데 얘는 시력값입니다. 시력값. 그 다음에 ED는 뭐다? 출력인데 시력값, 최대값, 평균값 중에서 뭐냐?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평균값. 평균값이요. 평균값.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시력값이고 얘는 평균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IV가 있습니다. PIV. 뭐냐면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입니다. 피크가 뭐? 최대 인버스 역 볼테이지는 전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이 다이오드는 막고 있어야 됩니다. 뭐 역방향의 전압을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는 건 뭐냐면은 최대 역전압이요. 최대로 걸 때 이 다이오드가 버티고 막고 있어야 될 전압의 최대값. 그것은 쉬워요. 우리 ED 있죠. ED를 파이배 하면 됩니다. 파이배.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PIV는 역방향으로 흐를 때 다이오드가 막고 견디어야 할 그 전압은 출력값의 파이배. 이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 효율은 값 그대로 외워주세요. 40.6%입니다. 정류 효율은 전체에 대해서 40.6%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단상 반파는 단상 반파의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의 몇 배나? 한 배요, 한 배. 보세요. 우리가 입력이 이러한 동안에 1Hz죠, 맞죠? 그런데 단상 반복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동안에 한 번 반복입니다. 얘 이렇게 한 번 반복할 때 얘도 이렇게 한 번 반복. 두 번 한다면 이렇게 두 번이에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가 같다 하기 때문에 뭐다? 기본 주파수와 출력 주파수의 관계는 기본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입니다. 입력 주파수와 단상 반파 주파수는 같다. 예, 요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동률이라고 있습니다. 맥동률인데 맥동률은 직류분의 교류분입니다. 전체 직류값이 있겠죠.
이 출력 파형의 직류값분에 이 출력 파형의 교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얘가 뭐예요? 출력이죠. 출력의 교류 성분이 몇 프로나 표현되어 있느냐? 이게 얼마나? 121%인데 직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출력이 교류분입니다. 얘가 봐도 교류 성분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직류로 나타냈던 그 값보다 교류 성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직류분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류분 나타나면 한 직류분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인데 교류분은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21%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단상 반파에서 암기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입니다. 단상 전파는 단상 반파 외워주시고 단상 전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있고 브릿지가 있습니다. 일반 단상 전파 그 다음에 브릿지 전파인데 일반은 다이오드 2개 브릿지는 다이오드가 4개 사용된 겁니다. 지금 교재에 보시면 다이오드 몇 개예요? 4개죠. 네, 4개인데 일반 단상 전파 종류회로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고 보세요. 이게 외우기 쉬워요.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이쪽으로는 다리 2개짜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2개짜리 하면 이렇게 볼게요. 변압기로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교재에 있는 것은 다이오드가 4개 있죠. 이것은 브릿지고요. 일반 단상 전파 종류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이오드 2개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입력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이 저항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다고 할게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지금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하면 플러스일 동안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맞죠? 막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못 흘러요. 어떻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흐르는데 막고 있죠.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흐릅니다. 즉 이 저항의 입장에서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로 흐를 동안 이 저항에는 이런 전압이 걸리게 되고 마이너스도 보세요. 지금 저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똑같아요. 극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이오드 2개를 사용한 일반 단상 전파 종류회로예요. 그 다음에 브릿지 봅니다. 브릿지는 다이오드 4개입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세요. 그림 그리면 이쪽으로는 모여요. 이쪽은 모이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나가는 방향이에요.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방향이 얘는 모이는 방향, 얘는 나가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게 또 결과는 다이오드 2개짜리일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마이너스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볼게요. 플러스일 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이렇게 흐르면
역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죠.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역방향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저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 얘가 흘러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못 흐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플러스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일 때 볼게요.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릅니다. 못 흐르죠? 얼마? 이렇게 흐르죠. 못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흐르니까 방향이 똑같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못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이렇게 돼요. 결과는. 똑같아요. 단상 전파에서 다이오드가 2개든 다이오드가 4개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결과식을 한번 봅니다. 출력은 얼마냐? 단상 반파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적게요. 보세요. ED는 이게 얼마냐? 단상 반파 2배죠, 맞죠? 단상 반파 2배입니다. 얼마? 0.9인데 단상 반파할 때 얼마였어요? 파이분의 루트 2였죠. 그러면 파이분의 루트 2의 2배니까 2루트 2가 됩니다. 파이분의 2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IV가 문제인데 보세요. 단상 전파에서 일반과 브릿지를 사용한 이유는 PIV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보세요. 단상 전파 다이오드 2개 있는 것은 역방 지금 이렇게 흐를 때 보세요. 이렇게 흐를 때 빨간색 방향 흐를 때 다이오드 하나가 버텨야 됩니다. 빨간색 방향 흐를 때 이 다이오드 하나가 못 흐르도록 버텨야 되죠. 그런데 브릿지 종류 회로일 때는 보세요. 빨간색 방향 흐를 때 어떻게 요놈과 요놈 두 놈이 버텨주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흐를 때 버텨줘야 될 다이오드가 2개란 겁니다. 그러면 PIV를 할 때 다이오드 2개짜리는 단상 반파와 마찬가지로 얼마? 다이오드 2개는 반파 마찬가지로 파2D입니다. 파2D인데 브릿지는 뭐? 2개짜리는 하나가 버텨줘야 되는데 얘는 2개가 버텨주니까 반으로 나눠집니다. 맞죠? 그래서 얼마? 2분의 파이 2D입니다. 2분의 파이 2D. 그러니까 이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가 역으로 전류가 흐를 때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브릿지 종류 회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더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정류 효율. 예. 정류 효율도 2배예요, 2배. 단상 반파 40.6이죠. 단상 반파 2배면 얼마? 40.6에 2배면 81.2%. 81.2%가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 F2로 할게요. F2는 F1의 몇 배? 2배입니다. 왜? 보세요. 입력은 반복이 한 번 반복하죠. 맞죠? 한 번 반복할 때 얘는 어떻게? 2번 반복하죠. 2번. 얘 한 번 반복하는 얘 2번 반복하니까 주파수는 2배가 됩니다. 2배. 그 다음에 맥동률. 직류 부분의 교류분. 예. 맥동률은 얼마가 된다? 요것은 우리가 2배 이게 아니에요. 요것은 48%로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책에 넣는데 평활회로라고 있어요. 평활회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출력 부분에 있죠. 콘덴서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부하 부분에 병렬로 콘덴서를 달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에 의해서 얘가 떨어졌을 때 콘덴서에서 방전을 해줍니다. 이 방향으로 보태줬는데 방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출력에서 콘덴서가 방전해서 보태주죠. 평활입니다. 평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출력에 방전하려면 이런 식으로, 방전하려면 이런 식으로, 방전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직류에 가깝도록 만들어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주는 콘덴서를 평활회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단상, 반파, 단상, 전파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것보다 이 수치 있죠, 수치. 단상, 반파하고 비교해서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삼상 반파와 삼상 전파는 요거 잘 나오는 거 이거. 삼상 반파는 우리가 보세요. 일단 0.452 가장 중요한 게 출력입니다. 0.452, 0.92였죠. 삼상 반파는 얼마였나? ED는 1.17입니다. 삼상은 더 커져요. 그림은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다이오드, 삼상 반파는 다이오드 3개입니다. 이렇게 되고, 출력 1위는 1.17이에요. 그 다음에 주파수 F 삼상은 얼마? 기본 주파수의 3배가 됩니다. 3배. 그 다음에 맥동률은 17%가 됩니다. 17%. 121%, 48%, 17%. 나머지 값들 잘 나오지 않고 요것 정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 다이오드가 6개 있습니다. 6개. 반파의 2배예요. 그러면 얘는 삼상 반파, 삼상 전파의 2배다. 이게 아니죠. 삼상이기 때문에 2배는 안 돼요. 얼마가 된다? 1.352가 됩니다. 입력값의 1.35배 되고, F 삼상 전파는 입력값의 몇 배? 주파수는 2배가 돼요. 6배가 되고요. 맥동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직류에 가까워요. 4%입니다. 4%. 거의 직류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출력이 가장 큰 것, 전체 중에서 가장 출력이 크다고 하면 삼상 전파. 주파수가 가장 큰 것도 삼상 전파, 맥동률이 가장 작아서 직류에 가장 가까운 것도 삼상 전파입니다. 그래서 특성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삼상 전파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수치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입니다. 다이오드 했는데 사이리스터는 다른 거 없어요. 보세요. SCR이라, 사이리스터인데 편의상 SCR이라 할게요. SCR에서 단상 반파입니다. 단상 반파. 위상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CR을 사용해서 이러한 입력을 줬습니다. 줬으면 출력이 어떻게 나와요? 입력에 이러한 교류 입력을 줬다고 하더라도 출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게이트에 펄스를 줄 때까지. 즉 이러한 시점에서 펄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점에서 펄스를 줍니다. 즉 이 각도를 얼마? 그러니까 전원 인가하고 난 다음에 알파 각도에서 펄스를 주면 그때서야 어떻게? 알파 지점부터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면 SCR이 에노드 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꺼지죠. SCR은 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파형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이 알파에 의해서 위상각을 제어하는 거죠. 위상각을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그냥 막말로 까라면 까는 거죠.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SCR은 내가 100V 얻고 싶다, 110V 얻고 싶다, 120V 얻고 싶다 하면은 위상각을 제어하면 내가 원하는 값의 크기의 출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상 반파 보세요. ED는 파이분의 루트 2였죠. 일반 다이오드를 사용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얼마를 곱해지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요 놈이 다이오드의 때보다 요 부분이 더 붙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알파가 0이면 0도면 어떻게 해요? 0도면 얘를 시작하자마자 쳐버리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펄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주면 얘는 뭐 원래 다이오드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보세요. 0도면 얼마예요? 0도면 5분의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얼마입니까? 코사인 알파 0도면 코사인 0도면 1이죠. 1 얼마요? 1이죠. 따라서 0도면은 다이오드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위삼각 알파가 있기 때문에 5분의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얘가 더 붙는다는 거죠. 똑같은 게. 그러면 보세요. 다시 1위는 5분의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L부하나 이렇게 기본 공식은 얘입니다. 이 공식이에요. 예. 근데 루트 2가 뭐예요? 2가 실효값이니까 요것은 뭐다? 실효값에다 루트 2 곱하면 2m 즉 최대값과 똑같죠. 최대값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 최대값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항만의 부하나 유도성 부하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정육에서 부하전류가 연속하는 경우란 말이 있거나 혹은 인덕턴스 L 성분이 매우 커서 출력 전류의 리플 성분이 거의 무시된다고 가정한다는 말이 있으면 요 값이 5분의 루트 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아니고요. 얼마가 되느냐? 뭐가 되겠어요? 2에 그냥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코사인 알파. 요거 좀 구분을 해주세요. 보통은 이 공식이에요. 보통 이 공식. 근데 간간히 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공식을 적용시켰는데 만약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시켜서 나오는 답을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둘 다 있다. 이렇게 대입한 것도 답이고 이것도 대입한 것도 답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입한 것을 우선으로 해주시고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간혹. 하지만 이 공식이 우선이다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면 SCR 이용한 단상 전파는 1위는 얼마? 5분의 2루트 2에 맞죠? 여기에서 단상 전파는 5분의 2루트 2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얼마?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요. 혹은 얘가 약분되죠. 약분되면 얼마? 5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루트 2 얼마요? 5분의 루트 2는 0.452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얼마? 얘가 0.92죠. 0.9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즉 여러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기에서는 마음이죠. 출제자 마음인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변형하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상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정육에서 부하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에 인덕턴스 L 성분이 매우 커서 출력 전류 리플 성분이 거의 무시한다고 되어 있을 때는 얼마? 0.92에 그냥 코사인 알파 이러한 것도 예,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류회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정류회는 실제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변환입니다. 전력 변환은 어떤 의미냐면 전력을 변환시켜. 어떻게? 교류를 직류로. 방금 했죠? 뭐? 정류입니다. 정류회로.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얘 뭘까요? 얘는 인버터라고 인버터. 그 다음에
교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를 교류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주파수를 바꿀 수 있겠죠. 교류 60Hz를 교류 120Hz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파수를 바꾼다고 하면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해요. 사이클로 컨버터. 그 다음에 직류로 바꾸면 이것을 우리가 초퍼라고 하면 초퍼. 그 다음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교류를 바꾸고 이 교류를 변환하는 이런 것 있죠. 이것을 총괄해서 컨버터라고 합니다. 컨버터. 보통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인버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컨버터라는데 우리 앞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회로라고 했죠. 근데 영어로 얘기했을 때 정류회로로 하지 않고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변화 봅니다. 일반 컨버터는 교류 전력제예요. 주파수의 변화는 없고 전압의 크기만을 바꾸어주는 회로를 컨버터라고 하고요. 실제 이렇게 교류에서 직류로 바꾸는 것을 보통 정류회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교류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근데 교류에 크기를 바꿔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컨버터라고 해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교류 100V를 교류 200V 그러한 크기로 바꾸는 것을 보통 컨버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컨버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로 컨버터는 뭐냐면 사이클로 컨버터는 AC 전력을 증폭해서 전기 사이리스터 회로에 의해서 전원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주파수 변환기. 교류의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것이 사이클로 컨버터입니다. 60Hz로 120Hz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러한 교류가 있다. 있는데 이것을 이러한 교류로 바꾸는 것을 사이클 컨버터 주파수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교류를 직류로 바꾼 다음에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요.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꿨다가 다시 그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가 변환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말고 사이클로 컨버터는 뭐냐면 교류 F1의 주파수를 사이클로 컨버터에 넣으면 F2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컨버터 자체의 그 기능은 복잡하지만은 교류를 직류로 바꿨다가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꾸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사이클로 컨버터고요. 초퍼는 직류를 바로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초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류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얘 직류입니다. 직류. 맞죠? 이 직류를 얘도 보세요. 극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밑에 쪽 없죠? 얘도 직류고 얘도 직류입니다.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이것도 이것이 초퍼란 거예요. 초퍼. 네. 그래서 초퍼는 온오프 고속도로 온오프 고속도로 반복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하면서 직류 변압기로 쓸 수가 있고 직류 전력을 증폭해서 직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이런 장치를 얘기합니다. 용도는 직류 전동기 제어, 직류 전동기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할 때 지금 전압의 크기는 바꾸겠죠. 크기가 바뀌었죠. 그럼 직류 전압의 크기가 바꾸면 이 전압의 크기를 바꿔서 속도 제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압형은 크기가 작아지는 초퍼, 승합형은 전압의 크기가 커지는 초퍼가 됩니다. 그리고 GTO, 파워 트랜지스터 등이 사용된다. 저번 시간에 했죠? 반도체 사이리스터 중에서 SCR도 있고 사이리스터 그 다음에 GT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초퍼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가 GTO나 파워 트랜지스터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인버터가 됩니다. 인버터. 그래서 단상이나 삼상 인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류 정류자기가 있습니다. 교류 정류자기.
교류 정류자기는 말 그대로 교류 정류자기입니다. 교류 입력을 받아서 정류를 시켜요. 그럼 직류죠. 그럼 그 직류되었으니까 거기에 연결하는 전동기나 발전기는 뭐다? 직류란 겁니다. 직류. 그래서 교류 정류자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입력으로 교류를 넣어요. 입력으로 교류를 넣습니다. 그러면 교류 정류자기인데 보세요. 여기에서 뭐? 입력을 정류를 합니다. 정류. 그리고 정류랑 직류죠. 여기에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즉 여기에는 직류를 사용하고 출력되는 값이 뭐다? 직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전동 드릴 같은 거 그냥 배터리 빡 꼽아가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배터리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기 코드 꼽고 연결된 상태에서 전동들을 사용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전기 코드 꼽았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잖아요. 교류인데 그 전동들 안에서 정류를 해서 그 정류된 기기는 그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란 겁니다. 그러한 것이 교류 정류자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징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정류를 해야 되니까 정류자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유도전동기와 같이 특징이 유도전동기와 같이 균일 길이의 갭을 가지고 전동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속도를 광범위하게 제어 가능한 가변속도 전동기가 되고요. 발전기로 사용할 경우는 전압과 주파수 위상을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변 주파수 발전기. 주파수를 바꾸면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전력 한번 볼게요.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직류기라고 했죠. 직류기에서 역기전력,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입니다. 그 기전력, 속도 기전력이라고 해요. 이는 얼마? 60A분의 피자판이죠. 60A분의 피자판입니다. 근데 이만큼인데 이 자속이 파이m이라고 합니다. 최대값이면 보세요. 60을 없애는 대신에 속도를 초당 회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A분의 피자판.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로 바꾼 대신에 60을 빼도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최대값이면 시료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료값 어떻게 바꿔요? 시료값을 어떻게?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루트 A분의 피자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루트 2분의 1, 루트 2A분의 피자판 M, 요거 최대값, 요렇게 나타내는 것이 직류기에서의 역기전력 혹은 유기기전력 공식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기전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류 정류자기를 다른 기기는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이 종류입니다. 종류. 단상 교류 정류자 전동기에는 직권 전동기, 반발 전동기와 보상 반발, 분권, 반발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권 전동기와 반발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직류 직권 전동기 아시죠? 직류기에서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 직권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이렇게 되겠죠.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는 직권, 보상 직권, 유도 보상 직권 이러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형에는 요거 잘 나옵니다. 종류가 3개 있죠.
아트킨손 톰슨 대리, 반발은 아트킨손 톰슨 대리, 반발은 아트킨손 톰슨 대리. 그래서 반아톰대, 반아톰대 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보상 반발이나 분권, 반발 유도 전동기 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종류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상입니다. 3상 교류 정유자 전동기. 3상 교류 정유자 전동기는 직관, 분권, 유도 보상 전동기가 있다. 예, 이렇게 해주시는데, 3상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3상 교류 정유자 전동기의 특징은 뭐 앞에서 한 거 비슷해요. 속도를 연속으로 광범위하게 제어 가능하다. 앞에서 했죠? 교류 정유자 전동기는 가변 속도 전동기입니다.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변 속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광범위하게 제어 가능하고,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장치가 필요 없다. 예. 그 다음에 역률이 양호합니다. 교류기에 비해서 역률이 양호합니다. 다만 구조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요. 정류기도 있고 직권 특성도 우리가 직류 전동기 특성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요. 유지비가 많고 취급이 복잡하고 효율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고, 특성에 의한 분류로 하면은 정류장 저주파 발전기와 정류장 주파수를 바꾸는 주파수 변환기가 있는데, 이 정류장 주파수 변환기는 구조가 3상 전동기와 동일합니다. 3상이라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전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먼저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입니다.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 우리가 단상에는 직권이 있었는데, 직권, 뭐 보상 직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입니다. 교재 그림을 보시면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 자체는 직권 전동기라 보시면 되는데, 입력되는 값이 교류 값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 특성이 똑같은데, 우리가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를 만능 전동기라고 합니다. 만능 전동기. 그러니까 보통 용량이 크진 않아요. 75W 이하. 75W면 굉장히 작죠. 우리 200W 해도 200W 전동기 하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75W니까 전동기로서는 굉장히 소용량 이런 곳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류, 직류, 양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소형 공구 및 가전제품인데, 시험에서는 뭐 치과 치료하는 그런 전동기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특징으로는 만능 전동기, 그 다음에 교류, 직류, 양용 전동기, 그 다음에 소형 공구 및 가전제품이 사용되고, 말씀드렸지만 75W 이하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의 특징이 전기자 및 계자 권선의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역률에 따라서 출력이 매우 저하됩니다. 어차피 교류이기 때문에 보세요.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L 성분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역률, 콘센트레이터나 효율 등이 저하됩니다. L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자를 약하게 하고 강전기자, 요거 잘 나와요. L 성분이 크기 때문에 약계자 강전기자로 하게 됩니다. 예, 약계자 강전기자. 근데 강전기자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아시죠? 예. 강전기자로 하니까 다시 또 역률이나 효율 같은 것도 나빠지고, 특히나 전기자 반작용도 발생합니다. 전기를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림상에 뭐가 있어요? 보상권선 있죠?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보세요. 다시 교재 보면
전기자 및 계좌권선의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역률에 따라서 출력이 매우 저하됩니다. 그래서 계좌권선의 수를 작게 하여 인덕턴스 감소시키는데 이것이 약계좌 강전기자예요. 계좌를 약하게 전기자를 강하게. 근데 전기자 권수를 크게 하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고 정류가 곤란해지고 전기자 리액턴스가 또 강하게 커져서 역률에 따라 출력이 저하게 됩니다. 또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거죠. 보상권선. 그 다음에 얘는 또 특징이 단상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전류와 동상으로 유기되기 때문에 속도가 비례하면은 그와 똑같은 위상의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전력과 전류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수록 위상이 똑같죠. 그래서 역률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역률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회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계좌극의 자속이 정연적으로 교번, 단상이니까 교번. 철선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뿐만 아니라 계좌 부분까지 성층설심하고요. 계좌 부분까지 성층설심하고 전기자콜과 정류자편 사이의 접촉에 고저항의 도선을 사용해서 단락 전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이시고요. 그 다음에 단상 반발 전동기입니다. 단상 반발 전동기는 뭐가 있었다? 아트킨son, 톰슨, 대리형이 있는 그것인데 지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교재 그림 보시면 F가 뭐예요? F가 계좌죠, 계좌. 필드. C가 뭐예요? C는 보상권선입니다. 콤펜세이터 해서 보상권선이 지금 전기자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와 다른데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도 크고 그리고 반발 있죠. 단상 유도 전동기 할 때 반콤 분쇄할 때 가장 크게 기동 토크가 컸던 게 뭐다? 반발형이죠. 반발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발 전동기는 똑같이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 토크가 크면 브러쉬 이용해서 속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정류자 권선은 직접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작도 용이하고 운전 시에 정류자를 전부 단락시켜버리면 단상 유도 전동기가 돼요.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반발형, 그죠? 반발 기동 유도 전동기로 널리 사용하는데 단점이 뭐냐? 유도 전동기는 역률이 좋지 못하죠. 그래서 운전 속도가 동기 속도에서 50% 이상 이탈되면 정류작용의 약화가 현저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있는데 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보시면 교재 그림상에서 지금 전기자 있고요. 위에 고정자 권선 있죠. 계좌라 보시면 되는데 그 고정자 권선과 직렬로 변압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그래서 뭐다?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요. 고정자 권선과 직렬로 직렬 변압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 정류자 전동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보시면 직렬 권선, 고정자 권선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그래서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그럼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삼상이에요. 입력이 삼상이고 특성은 직권 특성입니다. 직권 특성에는 가변속도 전동기가 되고 브러쉬 이동에 의해서 기동해서 최고 속도까지 부하에 따라서 속도를 연속적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류자 전동이 모두 브러쉬 이동에 의해서 브러쉬 이동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 토크의 속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렬 변압기 있죠. 직렬 변압기에 탭을 줍니다. 탭을 준다는 이유는 뭐다?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탭을 주고 효율은 동용의 유도 전동기보다 낮고 80에서 85% 정도가 최고인데 브러쉬의 이동으로 기동하고 최대 기동 토크는 400에서 500% 크죠. 용도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에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 앞에서 했죠. 여기 직렬 변압기에 탭을 준다고 했습니다. 탭을 사용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직렬 변압기를 중간 변압기를 직렬로 연결했느냐? 전압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류에 알맞은 회전자 전압을 선택할 수가 있고
중간 변압기의 권수를 바꿔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직권 특성이기 때문에 경과에서 속도가 매우 상승하는데 중간 변압기 상에서 철심을 포화하도록 하면 속도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입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져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중간 변압기의 전압을 조정해서 속도 상승을 제어하는 요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 분권 정유자 전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정자가 1차고 회전자가 2차죠. 고정자 1차, 회전자 2차인데 회전자의 1차 쪽, 1차 측 권선을 둔 삼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를 슈라게 전동기 혹은 쉬라게 전동기라고 합니다. 구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얘도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모두 지금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 가능하죠. 하여튼 삼상 분권 정유자 전동기는 회전자 쪽에 1차 측 권선을 둔 전동기를 슈라게 전동기라고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길었는데 문제풀이 해보시면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대부분 나올 겁니다. 문제는 이론은 요 정도 해주시고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